불황, 정말 듣기만 해도 힘 빠지는 단어죠. 그런데 이 불황을 이겨내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한 금융기업 CFO가 제시한 전략,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폭풍 후에도 끄떡없는 금융 요새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금리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정말 모든 기업의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금융기업의 CFO가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다가올지 모르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훨씬 더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비즈니스를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금융 요새는 어떻게 지어질까요? 총 5가지 핵심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경기 침체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둘째, 기초를 다각화하고 셋째, 방어벽을 강화하고 넷째, 미래를 위한 모델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리스크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질문. 모든 전략의 시작은 문제를 제대로 아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 회사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약점,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이 CFO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이 특정 분야에 너무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경제 충격이 쾅 하고 오면 그냥 한 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초 다각화입니다. 우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특정 대출자나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리스크를 쫙 분산시켜서 비즈니스의 기반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말이죠. 특정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 딱 그 그룹에만 강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넓고 다양한 대출자들을 아우르는 그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자 기반을 넓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쳐요. 그럼 그쪽에만 대출이 몰려 있었다면 회사 전체가 휘청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각화해 놓으면 그런 특정 분야의 충격에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품 구성도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담보 대출이 중심이었어요. 이게 리스크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좋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컸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동차나 주택처럼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대출 기간 자체가 짧아서 미래의 위험이 적은 그런 안정적인 상품들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페이먼트 워터폴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누구 돈부터 갚아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담보 상품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훨씬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져도 먼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바로 이게 경기 침체기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갖는 핵심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견고한 성벽을 쌓아야겠죠.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이 방어벽을 강화하는 건데요. 자본 구조, 그리고 거시경제 분석 툴이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우선 대출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시장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자금이 싹 말라버리는 그런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0%였던 게 있어요. 바로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약정된 자본의 비중입니다. 이게 지금은 전체 자본의 65%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시장이 아무리 불안해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든든한 자금줄을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CFO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자본 파트너들과 한 배를 탔다. 리스크를 함께 공유한다는 모델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장이 갑자기 꽁꽁 얼어붙는다고 해도 파트너들이 자금을 빼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죠. 또 다른 방어벽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대출자가 돈을 잘 갚을까 이렇게 개글 대출자만 잘 고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경제 전체의 큰 흐름,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를 읽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 경제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고 또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툴을 개발한 거예요. 덕분에 경제가 막 흔들리는 난기류 속에서도 훨씬 더 능숙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CFO가 추정하기로는요, 만약 이 툴이 미리 있었다면 최근에 겪었던 그 경제 혼란기에 발생했던 대출 실적 부진의 절반, 그것도 훌쩍 넘는 수준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해요. 50% 이상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전략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익 모델의 진화. 단순히 대출을 많이 해서 수수료를 버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거래 수수료 모델은 당장 현금이 들어오니까 좋았어요. 하지만 대출 시장이 확 쪼그라들면 수입도 같이 급감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미래 모델은 바로 이 변동성을 줄이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모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서비스 수수료라든지 구독 모델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그달에 대출이 얼마나 나갔는지랑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수익원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전략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리스크 프로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던 그 금융 요새가 완성된 건데요.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대출자와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고 자본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거시경제를 읽는 정교한 툴을 갖추고 수익 모델은 예측 가능하게 바꾸고 이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면서 과거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훨씬 더 성숙하고 회복력 강한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기업도 거시경제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전략의 진짜 목표는 거대한 경제의 파도가 칠 때 그냥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견고한 전략, 멋진 요새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건 바로 다음 경기 침체가 쾅 하고 닥쳤을 때겠죠. 과연 이 요새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